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지원, 세 번째로 컨설팅 지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국가기관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지만은 기업의 규모나 또 사업의 실적 등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영 활성화와 더불어서 보다 안정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 중에서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그런 경영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해서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정책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자금 운영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각 지역센터에서 신청과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 또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신용평가를 통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지정된 그런 은행에서 신용, 담보, 보증 등에 대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절차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각 지역 공단의 센터를 통해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는데,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여기서 발급을 받은 후에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용, 또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받은 후에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받으면 관련된 은행에 가서 신용, 담보, 보증 등에 대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범위는 당해년도의 정책자금 예산 범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러한 정책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조기에 완료돼 버리는 이런 지금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좀 확인을 하고 준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이 신용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해당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속하게 업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그런 서류일 뿐이고,
이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확인서에 대한 용도를 우리가 사전에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이나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을 하게 되고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 사업전환 자금 등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서는 신용등급 3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하고, 또 신용등급이 2급 이상 1, 2급은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 불가, 또 3급 이하는 보증서 및 물적담보, 순수 신용 등 전부 이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 실행이 가능한 그런 은행은 시중 20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금융기관 명만 좀 우리가 알아보면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시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제주, 농협, 산업은행 등과 시중은행과 그다음 저축은행 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한부가 필요하고요.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역건강보험증, 사본이나 또는 보험 자격 취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나 또 사업장별 고지 대상자 현황 등 상시 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한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서류는 정책자금 용자 신청서 한부, 그리고 사업계획서 한부, 정책자금 용자 신청 자기진단 한부, 그리고 담보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또는 신용보증 자가테스트 중 한부를 제출하면 되고, 또 개인 정보 조회 수집 이용 동의서, 그리고 사전 고지 확인서 등을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또는 법인 사업자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되어야 되고, 유흥, 향락업종 또는 전문업종, 입시 학원 등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소상공인으로 비영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하고 분기별 변동금리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포인트 가산한 그런 대충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치기간은 2년을 포함해서 5년 이내에 상환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 상환 방법은 거치 한도 기간 이후 상환 기간 동안에 대출 금액의 70%를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또 소상공인 특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일반 경영 안정자금, 긴급 경영 안정자금,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등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신청 시에 융자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고 또 어떤 항목으로 신청할 건지를 미리 조사해서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지원 사업의 세부 범위를 보면은요, 소상공인 창업 교육, 그다음에 재창업 패키지, 소상공인 경영 교육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특별법 제10조 2항 및 소상공인 교육 지원 운영 요령 중기청 고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소상공인 대학 창업 패키지 교육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려고 하는 또 업종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창업 관련해서 이론 및 실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방법으로서는 각 지역별 전용 교육장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가 됩니다. 소상공인 포털 사이트를 통한 이러닝 교육 등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조건과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그런 컨설팅 지원을 안정적으로 또 영업기관 확보 및 성공적인 그런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2항 및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상공인 및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은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 감독을 맡고 있으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컨설팅 사업 실적 및 사업비 집행관리와 컨설팅 사업의 성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본부나 지역 센터별로 관할 지역을 두어서 진행 및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컨설턴트나 지역 본부별로 선정 관리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컨설팅 지원 내용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또 예비 창업자들에게 경영 개선 등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 컨설팅이 있고요. 또 현장의 기술 애로 해소 및 기능장, 명장 등 현장 전문가의 노하우 비법 등을 핵심 기술을 전수하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법 전수 컨설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 컨설팅의 경우에는 주로 지원 내용이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그런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비법 전수 컨설팅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명장이나 기능장 등 노하우를 가진 그런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비법을 전수받는 이런 교육 내용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자를 보면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종 전환자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서 해당자가 여기에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연 1회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보통 2일에서 5일 중에서 교육기간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하루 4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하루 25만 원씩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연 4,8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교육비가 무료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컨설턴트들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될 텐데, 컨설턴트들은 하루 컨설팅에 25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이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과 관련한 제출 서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소상공인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소상공인들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상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로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나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업장별 고지 대상자 현황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가 건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이 과세자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소상공인 컨설턴팅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받고자 할 때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 매출액이 명시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겠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 수익금액이 명시된 그런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접수가 되고, 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지역센터에서 관할 지역의 신청 건수에 대해서 센터 담당자들을 배정을 하게 되고요. 사전 진단 컨설팅을 먼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전 진단 컨설팅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컨설팅 일정이 정해지게 되고, 자부담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가 완료되면은 컨설턴트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컨설턴트 선정이 끝나면은 컨설턴트는 선정을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컨설팅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나면은 컨설팅을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컨설턴트는 수행계획서 일정에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컨설팅 진행 기준은 하루 4시간 이상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점포 주변 상황을 조사하게 되면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수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행일자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일자가 등록이 되면은 수행계획서 일수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행계획 일수가 기준에서 미달할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 지급이 보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개 업체에 한해서 컨설팅을 수행을 해야 되며, 컨설팅 평가 완료 평가 및 컨설팅 만족도 평가가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컨설팅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지역센터장은 최종 완료를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컨설팅 비용을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이런 절차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교육 지원, 또 컨설팅 지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지원 내용들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자금을 융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책 자금을 융자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그런 경영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제고시켜서 생업의 안전망을 구축하자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이나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죠. 이러한 자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관을 통해서 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신용보증기관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이 기관에 대한 신용, 또 재정 상태, 경영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를 한 후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받으면은 해당 지역 20개의 시중은행이 있는데요. 이 해당 지역 은행을 통해서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은 해당 연도에 정책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매년 보면은 이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기에 예산이 종결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대출을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좀 일찍 서둘러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를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좀 빠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좀 조치와 더불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20개 시중은행 우리가 앞에서 쭉 대상 가능 은행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 자금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또는 법인 사업자, 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충족하는지 이를 보고 대상자가 결정이 되며, 또 유흥이나 향락업소, 전문업종, 입시학원 등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었죠.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특별히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이 5억 원 속에는 운전자금이 1억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금리 대비 0.6%포인트 가산한 그런 대출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상한 조건에 있어서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서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법은 70%는 기간 내에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일시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 일시 상환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거치한도 기간 내에 상환 기간 동안에 70%를 매 3개월마다 이렇게 균등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불로 이렇게 상환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종류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이 있었고 소상공인 특화자금이 있고 또 사업전환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또 긴급경영 안정자금, 또 특별재난자금, 뭐 메르스나 이런 경우들이겠죠. 이런 자금 과정들로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용도로 예산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전 조사나 또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상공인 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 소상공인 경영 교육,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우리가 나눠봤었습니다. 소상공인 대학 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성공을 위한 이런 이론이나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패키지 교육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업종 전환 소상공인 교육을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컨설팅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능력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그런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또는 때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제출하시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 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 감독을 중기청에서 맡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진행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세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컨설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또 실적 관리, 사업비 집행 관리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본부나 센터별로 관할 지역에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지원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영 컨설팅 사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법 전수 컨설팅이 있죠.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영업 환경 개선이나 또는 매출 증대를 위한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비법 전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명장이나 기능장 등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현장에 비법을 전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업종 교환자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예비 창업자도 일반 서류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진행, 컨설팅 진행 조건에 대해서 보면은요, 1년에 1회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지원을 할 때 컨설팅 기간을 2일에서 5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컨설팅 진행할 때는 1일 4시간 이상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하루 25,000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해놨죠.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 컨설턴트한테 지급되는 그런 비용은 하루 컨설팅을 진행할 때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출 서류, 지원 서류가 있죠. 소상공인 컨설팅을 신청을 할 때 소상공인들이 제출해야 될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로는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있죠. 또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별로 고지 대상자 현황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되겠고, 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죠. 또 만약에 자가 건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컨설팅을 무료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명시된 그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겠고, 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의 수익금액이 명시된 면세사업 수입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었는데요. 일단 컨설팅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될 것이고요. 신청 서류 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각 지역별 센터를 통해서 관할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 센터 담당자를 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사전 진단 컨설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진단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컨설팅 일정이 마련이 되게 되고, 이 컨설팅 일정이 마련된 시점에 자부담금 10%가 되겠죠. 25,000원을 납부를 하면은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컨설턴트 배정이 끝나면은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수락한다고 하는 그런 협약서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협약 체결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바로 컨설팅을 수행하면 됩니다. 컨설팅 수행은 일정에 따라서 컨설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4시간 이상 컨설팅을 원칙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이때 여러 가지 점포 주변의 상황 조사라든지 또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컨설팅 수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행 일지를 등록을 해야만 되고요. 수행 계획 일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이 지급되지를 않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하루 한 개 업체만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컨설팅이 완료가 되면은 컨설팅 완료 평가서와 또 컨설팅 만족도 평가서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평균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컨설팅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완료가 된다는 것이 승인됐을 때 최종적으로 컨설턴트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